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삼성전자가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한 방에 급락하면서 주도주에 대한 믿음이 꺾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또한 함께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287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소폭 조정을 받다가 지난 27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하락이 주가 하락에 축매로 작용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라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1.2% 올랐지만 오늘 그에 반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전 거래일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도주인 삼성전자의 약세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도 삼성전자 등 IT 섹터에 대한 가미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조정 흐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간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펀더멘털의 독보적 우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에 반등에 성공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권에 접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자세한 흐름 어떤 내용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도 오전 구간 지수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07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517.2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과 세제 개편의 통과에 대한 기대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파웰 차기 연준 의장이 금융규제 완화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75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하며 엔화와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지만 엔화는 곧바로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고 야간 선물 또한 상승 전환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오늘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 와중에 오름세 보인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과 건설 업종, 의약품 업종과 증권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눈에 띄었고요. 반면 전기가스 업종과 통신 업종, 의료 정밀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 상승불을 켰는데요. 776.75포인트로 출발한 뒤 외국계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장이 막판에 다다를수록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입니다. 이 와중에 오전장부터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 6가지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최근에 SPC 삼립이 3% 넘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하면서 고용부의 직접 고용 지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8% 내린 1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이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투온이 홍콩 게임 업체의 지분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투온은 럭키젠의 주식 55,778주를 760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미투온은 3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투온은 사업 영향력 확대와 당사 서비스와 시너지 창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미투온 10.16% 내린 8,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 한미약품이 신양 성공 기대감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호평도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미약품에 대해 이 신약 성공 가능성과 또 기술 수출 기대감이 가장 컸다며 이 목표 주가를 기존 61만 원에서 또 7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달 연이은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했다며 이 내년에도 바로 다수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종전 58만 4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3시 7분 구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종목 3시 3.30% 오른 5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라젠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전일 급락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일 신라젠은 14.9%의 하락 마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1일 이후에 전일까지 34.16%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번째 종목 신라젠은 8.01% 오른 9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스가 증설 계획을 밝힌 뒤로 연일장 강세를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캠트로스는 지난 20일 첨단 소재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려고 증설한다며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투자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36.9%의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IT 관련 소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첨단 합성 시설 위주로 증설한다면서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이 관련 제조 시설을 먼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해약 첨가제 매출액은 올해 3분기까지 무려 누적 매출 23억 4,600만 원 가량으로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4.86% 오른 4,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상장 첫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후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 35,000원의 2배가 넘는 55,3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출 성장률과 또 이익 증가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제작과 판권이라는 이상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며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6.5% 증가한 661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33.5% 늘어난 3,779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50% 내린 6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였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6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 먼저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03%가량 빠지면서 2,513.4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였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대 웃도는 상승 탄력을 현재 구간에서 시현하고 있습니다. 1.04% 오른 781.1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지수 오늘 온도차가 또다시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현황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크게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들 오르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요. 또 업종지수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 탄력 좋은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1.16%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풍 종목이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2.58%가량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도 오늘 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업종지수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오늘 운수장비 업종은 현대그룹주가 오르면서 1.23%대로 업종지수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5%대로 주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54%대 강세입니다. 기아차 역시 1.21%대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업종의 상승 탄력 0.57%가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의약품업종과 건설업, 금융업종 순으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불을 켜고 있는 업종은 최근 많이 올랐던 음식료 업종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연이어 올라왔던 업종인데요. 오늘은 1.13%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 종목이 2.68%대로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종목도 2.37%대 약세, 오뚜기 종목도 2.17%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 한국전력의 약세로 역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0.85%대로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신업종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운수창고업종과 증권업종, 제조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대 웃도는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 3.72%대로 업종 지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HL사이언스 종목이 오늘도 가격 제한 폭에 근접한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관절염 치료 소재, 인체시험 성공 소식에 이틀째 상승 탄력 강하게 가져갑니다. 오늘 2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다시 썼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가량 업종지수 올라와주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소식에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모두투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3.74%가량 오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오늘 여행주와 항공주가 동시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3.74%대로 올라와 주고 있고 레드캡 투어 종목도 3%대로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화학업종과 디지털 업종도 강세입니다. 오늘 반등 흐름 모색하면서 게임주들 위주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웹젠 종목 같은 경우 신작 출시 기대감에 오늘 15%대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종목도 7%대로 급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오락 문화업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1.03%가량 업종지수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기타 제조업종과 금속업종, 운송업종과 섬유 의류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장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강한 매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09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2,123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동반 쌍끌이 매도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후 구간에도 상승세를 달려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958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83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에서는 2,18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식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는 GS건설과 210억 1,659만 원 규모의 로아이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삼진 L&D입니다. 삼진 L&D는 주가 안정을 위해 15억 2,100만 원 규모의 자기 주식 65만 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과 강원도 영월군의 군시설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07억 1,800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3.9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삼성전자와 38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3.2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가 6,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진 L&D입니다. 삼진 L&D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밀렸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까지 오르면서 2,38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 오늘 오전장에서는 0.67% 빨간불 켰지만 현재는 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17%까지 하락하면서 2,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큰 폭의 낙폭 보였고 현재는 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6,87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보통 주식 10만 주를 4,396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목적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입니다. 처분 기간은 29일입니다. AD테크놀로지입니다. AD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와 35억 9,875만 원 규모의 양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5.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중국 화천과기와 69억 3,247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1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7일까지입니다.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중국 윈구 테크놀로지와 44억 5,114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2.0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내내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3.98% 밀리면서 6,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D테크놀로지입니다. AD테크놀로지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0.84%까지 낙폭 시현하면서 9,4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12,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17%까지 오르면서 2,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현대모비스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일제히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1.54% 오른 26만 4천 원 선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 종목도 2%가량 주가 상승 탄력 시현하면서 16만 1천 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2.33% 상승한 32만 9,500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종목은 오늘 4%가량 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12만 9천 원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이 1.96% 오른 6만 7,600원에 LF 종목이 1.34% 상승한 3만 35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해인 종목은 0.4%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3,760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종목입니다. 2.12% 오른 5만 7,9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아모레즈가 1.01% 오른 15만 원에 효성 종목이 1.85% 오른 13만 8천 원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 1.88%대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150원에서 오늘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KG케미칼이 4%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9,3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산업 종목이 5.33% 상승한 42,500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장안가 진입하면서 장 마감 기다리고 있는 뉴프라이드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1,680원 마감 예상되고요. 퍼시픽 바이오 종목이 9%가량 오름 탄력 강하게 가져갑니다. 1,24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TL 종목이 2.77% 상승한 2,780원에 태광 종목이 4.69% 오른 11,1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유니테크노 종목이 3.1%가량 오르면서 8,97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나노컴텍 종목입니다. 5%가량 오늘 주가 상승 탄력 시현하고 있는데요. 5,160원 선에서 오늘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종목이 12%가량 급등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6,800원 오른 59,9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삼지전자 종목입니다. 2.18% 오른 8,45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이솔루션이 7.67% 오른 1,250원에 인터플렉스 종목이 6.72% 오르면서 68,300원에 마감을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아나페스 종목입니다. 5.33% 오르면서 19,7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마감 동향,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이래 1년 5개월간 이어져온 이 기준금리에 사상 최저 행진이 끝날지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내 금융시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2%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준금리 변동 자체가 작년 6월 이래 처음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오랜 기간 내려가기만 했던 기준금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꼭 시장의 호재가 되지도 악재가 되지도 않는데요. 특히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인상이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와 계속 짚어보시면서요. 알맞은 투자 전략까지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0.05% 내린 2,512.90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빨간불로 마감을 지으면서 1.11% 오른 781.72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양장지수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흐름은 또 어떤 마감의 모습으로 장을 닫았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622억 원을 덜어냈고 이 기관에서는 2,099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수를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이 978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89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 쌍끌이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630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1,827억 원을 덜어내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지수와 또 수급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에서 1%대 웃도는 상승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 업종과 화학 업종, 종이 목재 업종과 오늘 금융 업종 순으로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고요. 반면 하락폭이 깊었던 업종은 음식료 업종으로 1.2%가량 업종지수 밀렸습니다. 통신업종과 전기전자업종, 전기가스업종과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8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기타 제조업종으로 1.21%가량 업종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도 0.79%가량 업종지수 밀렸습니다. 이매진 아시아 종목이 오늘 15%가량 급락하면서 업종지수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고, 섬유 의류업종과 운송업종, 금속업종과 금융업종도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업종은 음식료 담배 업종으로 3.86%가량 업종지수가 올랐습니다. 화학업종도 3%가량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했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과 디지털 업종, IT 부품 업종과 비금속 업종 순으로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네,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킨 모습으로 장을 마감지었는데요. 이 등락률은 16.31% 오른 54,9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ID입니다. 네, 50억 원 규모의 세화 IMC 전환사채가 취득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1.92% 오른 46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779%나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21,050원에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에이블 CNC 이틀 연속으로 상승률 보여주면서 10.95% 오른 22,300원에 현재가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아이컨트롤스입니다. 9.39% 오른 16,9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아타이어입니다. 13.79% 내린 12,5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 우선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10%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시각 금호타이어를 포기했다는 이 박삼구 회장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현재가가 21,500원에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양 패키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페트병 업체 1위라고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7.57% 내린 2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성통상입니다. 이 평창 롱패딩을 제작사를 하고 있다는 신성통상이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7.46% 내린 1,24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이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HL사이언스 45,600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이 뉴프라이드 또한 1,680원에, 그리고 SCR 평가정보 또한 1,8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이매진 아시아 15.76% 내린 2,485원에 장을 마감지었고요. 네, 30억 원 유증 마무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이거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 켜주면서 11.98% 내린 3,71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46% 내린 8,9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